어제 저녁 7시 통일부가 대변을 통해서 특별 담화를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태영호 정무공사의 망명사실을 공개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불과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았던 광복절 그 특별 메시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대통령이 했던 광복절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난히 눈에 띄었던 대목인데 그 의미를 이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북한 간부와 주민들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요. 네. 북한의 핵을 부수는 최고의 무기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다.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영의 안기부장이 중심이 돼서 각 부처별로 통일 방안이라는 걸 북한 급변 사태 시 어떻게 북한을 붕괴시키나 플랜을 만든 게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북한의 핵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너희 봉급을 현재에서 곱하기 3배를 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제시를 했는데 그런 그 안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통일부가 지금 목함질의 사건 이후에 개점 휴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뒤에는 국정원이 있더라도 각 부처별로 어떻게 북한 요인들을 끌어당길 것이냐. 지금까지 지금 저는 태공사 같은 엘리트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만들거나 북한 군부의 별들이 넘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랬으니까 구체안을 만드는 거를 통일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툭툭툭 던지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돈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북한 공작을 붕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공사가 영국에서 망명했다 그랬을 때, 미국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럴 걸로 보십니까?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결정권자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본인이 고민하다가 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미국에 가면은 자기가 이방인이고 네. 나름대로 뭐 생활은 편하고 몸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신변 안전은 보호될지 모르지만 네. 나름대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 기여하고 싶은데 그런 역할은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지만 네. 태영호가 네.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네.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네. 나름대로 민족을 생각을 하고 네. 국가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네.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뭔가 우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하고 싶다. 네. 이런 그 열망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저는 10년 전쯤에 YS 정부 때 이제 대북 공작을 굉장히 추적을 해서 기자로서 한번 공작에 대해서 책을 내본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에 보면은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대만 대표부가 있죠. 가끔 이제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 둘이 만나요. 대만의 외교관과 중국 서울에 외교관. 있는 대만 외교관하고 중국 외교관들이 만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 보면 저는 전혀 못 끼어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런데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제3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정원 요원 저기 나가서 태용 안 만났겠어요? 네. 그러면 그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진득한 얘기가 오갑니다. 자, 태용호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저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과거 취재 경우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저 친구가 영국에 왔을 때는 북한 여권이죠. 네.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이죠. 네. 이걸 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서 외교부가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 덴마크에서 공부한 친구 임피리얼 칼리지에 가려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달라 다 네고시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하는 거니까 저는 하여간 이번에 국정원이 매우 큰 일을 했고 잘했다. 근데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툭툭 던져라 그런 걸. 네. 어떤 미끼를 걸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황장엽 선생이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선생 밑에 예전에 우리 켈로 부대에 이연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함경 남도 출신인데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황장엽 선생 나오는데 그분하고 1년 동안 만나면서 네. 서로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 월간조선에 있던 김용산 기자가 다 갖고 있었고 저는 한 발 뒤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나중에 국정원에 그때는 안기부죠. 남모 팀 국장이 붙어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공작을 하게 되면 북한은 붕괴로 오히려 빨리 갈 겁니다. 자, 1997년 초반에 황장엽 선생 입국한 모습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니, 사실은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 태영호 공사, 망명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영화 베를린의 장면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가 망명 그 순간까지 오가는 상황이 영화에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태영호 정무공사도 비슷한 마음가짐과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확인합니다. You interested in something hot? What? North Korean official stationed in Berlin just filed for defection. To America? He's asking for political asylum through the UN to some third country. 자, 북한 공간에 있는 망명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He's 네. asking for political asylum through 저 장면을 보니까 황장엽 선생의 탈북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데 제가 오늘 네. 방송 나오기 위해서 그 회고록을 다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네. 가장 고민은 뭐냐면 네. 아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 내가 망명한다는 사실을 알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왜? 아, 황장엽 선생 망명할 때는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왔다. 네, 회고록에 보면 왜 안 하냐면 내가 알리고 가는 것이 내 부인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1월 30일 날 평양을 떠나죠. 그래서 베이징으로 나와서 네. 2월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망명이 확정됐을 때 네. 유서를 씁니다. 아내한테 보내는 유서를 씁니다. 사랑하는 박승옥 동무에게 라는 부인의 이름이 박승옥인데요. 네. 라는 편지의 앞권은 뭐냐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당신과 아들, 딸들을 손주들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를 가장 가혹하게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그런 괴로운 마음을 그런 유서로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CIA에서 공작을 한다 그러면 007 같은 사람들이 총 들고 가서 뭐 협박하고 뭐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것 같죠. 네. 황장엽 선생 망명할 때 보게 되면요. 이연길 선생하고 이 두 분 다 엘리트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고담 준론을 나누면서 민족에 네.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1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글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지금 아마 태용호 공사가 오는 과정에서 지금 영국에 어떤 아이오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해외 정보국에 해외 공작국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엘리트가 네. 많은 대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007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 학자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초가 들어오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 저 친구들이 또 언제 북한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몇 번 돈 주게 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돈인데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고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빼내 갖고 오는 건데 저런 식으로 공작을 많이 성공시키면 시킬수록 북한 체제는 붕괴가 되니까 이번에 그 박 대통령 연설문을 저도 오늘 꼼꼼히 읽어봤는데 북한을 통일 대박을 다시 얘기하시면서 이제 통일을 꼭 해야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통일을 해야만 우리가 미래가 있다 그랬으니까 국정원에서는 좀 더 해외 공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통령은 아까 북한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넘어오면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탈북민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국내에 네. 정착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지만 13일 날 한 탈북 의사가 그러니까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했던 48살의 한 의사가 네. 청소 용역으로 네.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을 해서 죽었어요. 아, 봉급이 원래는 이제 주차관리 요원을 하다가 한 네. 180만 원 받다가 이제 이게 청소 용역으로 바뀌면서 월 140만 원을 받고 아내가 아파서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2006년에 탈북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가 결국 빚만 지고 결국은 추락사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혹시 태공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자꾸만 알려지면 그냥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붙어 있으면 그래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오는 것일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탈북 동기가 네. 조금 더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요, 태용호 공사는 저 얼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연설하는 장면,
또 그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장면, 저 장면 다 들어왔는데 신변의 위협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국을 왔단 말이죠. 네. 오면은 일반인들이 과 접촉을 안 하고 네. 조용하게 살게 만들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문제까지도 네. 현지 야유하고 네. 얘기가 충분히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네. 통일에 기여할 부분도 있고 네. 또 한국 정부에 기여할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 앞인데요. 1997년 초죠. 역시 저 비슷한 시기에 자, 이한영 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결국 암살당했기 때문에 비슷한 장면 걱정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제가 삐삐 쳤는데 저 친구가 안 받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월간조선에 우종찬 기자를 만나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큰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정원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안기부죠. 이제 개인 경호를 안 해주고 혼자 다니다 저렇게 됐는데 네. 지금 저 친구는 그때 좀 튀었던 거고 그렇지 않고 북한의 심리전을 하던 누굽니까 그 무슨 상위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다 조용히 다 지내거든요.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어떤 산하기관에서 그 전문가로 지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저분이 여기 와서 지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평양에서 지금 난리가 났겠죠. 김정은이 경로했다는 소식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외신이 계속 들어오곤 있는데 네. 당분간 북한 외교관들 뭐 본국 송환되고 여러 가지 사상 강화 검증받고 그런 거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벌써 담당 했던 그 보위부 직원이나 인민보안부 직원을 뭐 총살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굉장히 그 숙청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지금 인민보위부하고 네. 국가보위부를 격을 떨어뜨렸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 북한이 흔들릴 거고 지금 뭐 다른 데서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국정원에서 그래서 지금 네.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그 메시지, 북한의 간부들 통일을 위해 기여한다면 주민들과 차별하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년 후, 3년 후쯤 되면 이번 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경축사 그 뜻을 다시 한번 곱씹을 기회가 올 걸로 믿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신석호 국제부 차장과 같이 했는데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